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최수진입니다. 저는 인지치료사로 지금 8년 차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주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파이어 직급의 최수진입니다. 앞서 우리 임나래 강사님께서 어, 피부를 아름답게 가꿔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루미네스 제품 소개해 주셨는데요. 주네스의 전 제품들이 아마 항산화, 그리고 세포 영양, 그리고 젊음을 모티브로 해서 고기능성 제품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오늘 AMPM과 리저브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AMPM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단순한 종합 비타민이 아니라 내 몸속의 노화 유전자를 꺼주고 젊은 유전자를 켜주는 세포 영양제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AMPM은 우리가 주네스 과학자문위원단 중에 한 분이신 빈센트 지엠 파파 의학 박사님께서 10년여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빈센트 지엠 파파는 현재 성형외과 외과의로 재직해 계시면서 미국 안티에이징 협회 창립 멤버이자 초대 회장으로 역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포 복원 기술에 대한 연구와 세포 건강을 위한 세포 영양 보충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에디슨상으로 2014년에 노벨상 후보에도 오른 분이기도 하신데요. 그분만의 이런 세포 배양이나 세포 건강에 대한 약 34년, 30년 이상의 연구를 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잠시만요. 이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안티에이징의 개척자이자 항노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빈센트 지엠 파파가 만든 AMPM에는 13종의 비타민과 9종의 미네랄, 그리고 5종의 소화 효소, 3종의 아미노산과 그 외에 70여 가지의 천연 식물성 원료들을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5대 영양소라고 하는 이 6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몸에 섭취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위에 보이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에너지원으로서 열량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이 에너지원들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분해를 통해서 각 세포를 통해 전달이 되고, 그것들이 미네랄과 비타민을 통해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화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5가지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분들입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부족하지 않게 오히려 과하게 우리 몸에 섭취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에너지원들을 다 대사시킬 수 있는, 태워 없앨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충분하신가요?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으시죠? 만약에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비타민들도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각각의 비타민들이 하는 역할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성분이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들이 모두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시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은 안구 건조증이나 야맹증, 시력 저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우리가 햇빛을 통해서 매일 30분 정도의 산책을 통해서 햇빛을 쬐면은 비타민 D를 합성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실상은 외부에 그렇게 나가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갈 때 또 자외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피부의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온몸에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부족하게 되면은 불면증이라던가 우울감,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기억력 장애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게 되면은 빈혈이라든가 세포 손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은 혈액 응고지연, 신생아 출혈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비타민 K가 우리가 피가 나거나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그 혈액을 빨리 멈춰야지 더 이상의 큰 위험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응고가 되지 못하게 해는 하는 거예요.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K도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부족하게 되면은 괴혈병이라든가 철결핍성 빈혈, 그리고 면역력 저하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비타민 B군이라고 해서 총 8가지의 비타민 B 종류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까 합니다. 비타민 B는 네, 요 부분에 대해서 볼까 합니다. 비타민 B는 총 8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비타민 B군이 B1부터 B12까지 있는 걸 보고 12가지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지금 현재 비타민 1, 2, 3, 5, 6, 7, 9, 12까지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역할들이 모두 다릅니다.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체내에 젖산이라는 물질이 쌓이게 돼요.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운동 심하게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알이 배긴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피곤해진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것들에 관여하게 되고 세포 성장이나 발달에도 관여하고 탄수화물을 에너지 대사화하는 과정에서도 티아민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리보플라빈이라고 불리우는 B2 같은 경우에는 면역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편두통이 있거나 그럴 때 이 B2가 몸에 충분히 있으면 그걸 조금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의 형성을 통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나이아신이라고 불리는 B3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를 해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3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식품 속에도 함량이 되어 있다곤 하지만 굉장히 낮은 함량으로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식품으로 먹어야지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영양제로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O, 판토텐산 같은 경우에는 항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인체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스트레스성 물질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성 물질이 막기 위해서 부신이라는 우리 신체 기관에서 코티솔이라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줘요. 그래서 내 스트레스에 내가 좀 막을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쌓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큰 수치의 스트레스가 오기도 하지요. 그럴 경우에는 이 코티솔이라는 성분이 계속적으로 분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고갈이 되는 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느 순간이 지나게 되면은 내가 굉장히 피로감을 느낀다. 그리고 뭔가를 좀 하는 것 피로가 풀린다고 푸는데도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성 피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감이 너무 지속이 되고 특히나 코티솔이 아침 8시경에 최고조로 분비가 되는데 음 이 코티솔이 분비가 저조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개운하게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일어나는 게 너무 찌뿌둥하고 불편하고 힘들다 했을 때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 몸 안에 이 B5가 부족하진 않은지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리독신이라고 불리우는 B6 같은 경우에는 신경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는데 신경 전달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 호르몬들을 합성에 이 B6가 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두뇌 발달을 하도록 도와주고 신경계와 면역 체계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호모시스테인 정상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우리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독성 물질이 어느 적정 수준에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적정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심장 질환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치매라고 하는 알츠하이머의 발병률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의 감소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그런 알츠하이머나 심장 질환에도 도움이 줄 수 있다라는 성분이고요. 비오틴이라고 불리는 B7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대사에 관여를 하면서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피부나 모발, 손발톱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엽산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과 혈관 건강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이신 분들, 그리고 임신을 계획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철분제와 함께 필수적으로 드셔야 되는 게 엽산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적혈구를 합성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빈혈에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역시도 호모시스테인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발라민이라고 하는 B12는 뇌와 신경, 혈액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골수에서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되고 이 역시도 호모시스테인 감소에 영향을 미쳐서 알츠하이머나 심장 질환의 유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B12 같은 경우에는 B6와 B9과 같이 유전 물질을 합성을 위해서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 성분이 B12라는 성분이 임신인 상태에서 여성분들이 임신인 상태에서 부족하게 되면은 산모의 신진대사에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출산을 했을 때 선천적인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반드시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의 각각의 역할들이 다 다르지만 이것들을 크게 보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를 대사하는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혈액이나 혈관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질환들을 미리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채소들과 많은 과일들,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재배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예전에 거의 뭐 60년, 70년 전에 생각했던 그 영양 성분들이 지금에 왔을 때 똑같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땅에서 농작물들을 재배를 하고 동물들을 키우고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이것들이 바다에서 오는 미네랄, 그리고 토양에서 오는 미네랄, 그리고 건강하고 깨끗한 공기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농작물이 재배를 하고 우리 사람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런 미네랄과 비타민을 섭취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토양도, 바다도, 공기도, 햇빛마저도 모두 다 환경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땅에서 기른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영양소를 얘가 갖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환경이 땅이나 바다 그런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수경 재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 안에서 농작물들을 기르면서 인위적으로 영양소들을 주고 그리고 햇빛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키우는 데는 좀 더 수월해졌을지는 모를지언정 그것들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영양소들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토종닭이나 일반 그냥 농장에서 키운 닭을 비교하면은 토종닭을 더 선호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영양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농작물들과 지금 이런 수경 재배, 인위적으로 재배한 것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품종 개량을 하면서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품들이. 그 과일과 채소들이. 하지만 이 역시도 영양적으로 고려를 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쉽게 입에서 맛있게 그냥 맛있는 제품들 그런 식으로 품종 개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전에 그런 영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섭취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먹는 데에 쓰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하루 동안에 섭취해야 되는 그런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성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일정량을 다 충족시켜 줘야 하는데 그것들을 다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채소와 과일들을 하루에 다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와 같은 전문 기능 식품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특히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날로 많이 먹으니까 조리하기보다는 날로 먹으니까는 그래도 그나마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들을 조금이나마 몸에 섭취할 수 있는데, 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물이나 아니면은 반찬으로 많이 먹고 찌개나 탕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조리를 해서 먹게 되죠. 그러면 비타민과 미네랄은 어 열과 빛에 굉장히 약한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의 특히나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작은 약한 불에도 열에도 굉장히 파괴되기 쉬운 그런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요리들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영양소 역시 또한 기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영양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섭취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MPM에는 우리 사람 몸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다 들어 있어요. 앞서 말했던 그리고 5종의 소화 효소를 넣음으로써 내 몸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대사 효소를 건드리지 않고 그 대사 효소는 대사 작용을 하는데 온전히 쓰이도록 도와줌으로써 또 우리 몸을 건강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3종의 아미노산과 그리고 70가지 이상의 천연 식물성 성분들을 부원료 사용함으로써 이것들을 통해서 오메가6라든가 버라지시 오일이나 달맞이꽃 종자유를 통해서 오메가6를 함께 넣었고 그다음에 과라나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운동신경을 높여줌으로써 좀 더 에너지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을 자는 시간에는 우리 몸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레리안 허브 추출물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발레리안 허브 풀은 우리 몸에 독성을 잊지 않아요. 독성이 없는 성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좋은 성분들이 모두 들어있는 것이 주네스의 AMPM입니다. 그리고 근데 아까 누르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냥 했네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리저브입니다. 리저브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는 저는 아주 많이 사랑하는 제품인데요. 리저브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항산화 기능성 제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내 몸속의 산화를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흡입을 하고 그 흡입된 산소가 우리 몸 안에서 여러 대사작용에 쓰여지고 그리고 그 쓰이고 나서 나머지
남은 찌꺼기들이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량의, 적정 수준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 안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세포 성장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세포를 분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이 세균이 침투하거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일부러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서 이런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활성산소는 약간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활성산소가 적정 수준보다 많아졌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원래 이제 불안정한 산소이기 때문에 본인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정상세포를 공격을 하기도 해요. 많아지게 되면. 그래서 이 정상세포를 공격했을 경우에는 이게 암세포로 변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각종 암으로 유발되기도 하고 혈관 속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각종 혈관성 질환을 유발시키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근데 우리 몸은 이렇게 활성산소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항산화 효소라는 것이 작동을 시켜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항산화 효소조차도 연령이 증가함에 있어서 50% 이하로 뚝뚝뚝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도 활성산소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쌓여가는데 그에 반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항산화 능력은 점점점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 질환을 유발시키는 부정적인 역할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산화 제품을 섭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주네스에서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고유의 성분 물질이 파이토케미칼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칼은 우리가 과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에 따라서 그 양리작용이 모두 다른데 특히나 짙은 보라색을 나타내는 파이토케미칼은 노화 방지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짙은 보라색의 어 과일들은 베리류에 많이 있죠. 그래서 리저분을 그런 베리류 중에서도 아사이베리, 슈퍼후르츠라고 부르는 아사이베리를 주 원료로 해서 멀베리, 블루베리, 포도, 석류, 체리, 알로에, 녹차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과육과 씨와 껍질을 모두 동결 건조해서 갈아서 만든 제품이 겔 타입으로 된 제품이 리저브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레즈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 레즈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처럼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우는 시르틴이라는 유전자를 깨워주는 효소, 시르틴 효소를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우리 몸을 노화를 방지하고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심혈관 기능에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뇌졸중 후에 뇌 손상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항바이러스, 항염, 항암에도 탁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기억력 장애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AMPM에서 우리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이 많아지면은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B군의 B6, B9, B12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레즈베라트롤도 그런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알츠하이머를 발병하는 원인을 따져봤을 때 그것은 체내에 아말로이드라는 단백질 성분이 과다하게 생성이 됐을 때 그것이 다른 곳도 아니고 뇌에 침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착된 이 성분이 뇌세포를 죽이거나 그래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발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즈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이 아말로이드라는 단백질의 성분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 아말로이드 성분을 분해를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2014년에 26주간 동안 하루에 200mg의 레즈베라트롤 성분을 섭취한 과체중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요. 이분들은 그 전에 비해서 기억력을 유지하거나 그리고 기억을 저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뇌의 해마라는 부분의 연결성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레즈베라트롤은 이렇게 항산화 물질이면서도 심혈관계 기능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알츠하이머에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피부의 재생 주기 28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외연의 부분은 우리 앞서 말한 루미네스의 클렌저와 세럼 등의 또 기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예쁘게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세포의 영양을 그득그득 채워주는 AMPM과 그리고 돌아다니는 활성산소를 꽉 잡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우리 리저브를 함께 섭취한다면 자, 그 3개월, 6개월 후의 결과가 기대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